먼저 헌법재판소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선고 결과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용들은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들 보셨을 것 같으니까 4명이었죠. 총 4명인데 모두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무리한 줄탄핵에 헌법재판소가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비판을 많이 해온 문영배 재판관이나 진보 성향 판사들마저도 크게 한 방 철퇴를 내렸다. 네. 너네 철퇴. 이런 식으로 탄핵하지 마라. 예.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민주당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민주당한테는 더 뼈가 아파요. 예. 왜냐하면 감사원장한테 지적했던 뭐 대통령 국정운영 돕겠다는 발언이나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8대 0 전원 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도 뭐 장소가 어떻고 불기소가 어떻고 보도자료가 어떻고 이것도 소수 의견도 안 나왔어요. 여기는 8대 0으로 다 문제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목조목 깊이 분석하고 파고들수록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고 엉성하게 탄핵을 추진했는가가 낱낱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탄핵이 안 됐을 때 뭔가 탄핵을 주동한 쪽에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법안으로 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성까지도 예. 오늘의 헌재 선고를 보고 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건의 탄핵이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선고가 나온 게 8건인데 8건 모두가 기각이 됐거든요. 인용이 한 건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장 뭐 지금 뭐 소속은 없으십니다만 아무튼 여권에서 당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뼈 아픈 얘기를 하면 예. 또 팩트 체크는 맞아요. 글쎄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우리 노부장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팩트인 거에 있고 또 아닌 부분을 잠깐 좀 교정을 해드리면 아닌 게 일단 있었어요. 예, 제가 29번의 탄핵 시도는 있었죠. 예, 탄핵 시도. 예, 그렇지만 이것이 중간에 뭐 사퇴하시고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한 건 13건이에요. 예. 그리고 그 13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루어진 탄핵이 8건입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5건밖에 안 된다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데 그 어떤 그 논리로 작용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좀 저 하나 드리고 지금 8대 0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8대 0 중에는 세 분의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 별개 의견에서도 뭐 지난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도 8대 0이지만 별개 의견이 세 분이 나오니까 여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사실상 5대 3이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 여기를 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포인트는 있다. 네.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이 함께 추진했던 탄핵이 왜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잘 나와 있더라. 결정문 읽어보면 그래도 뭔가 문제 소지가 있어서 탄핵 소추했다 그렇죠. 이런 건 드러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그 이상의 위헌적이고 위법했던 부분들에 대한 소명은 있었다. 예. 이게 첫 번째죠. 그것이 중대한 어떤 그 법률적 위반이 있어서 파면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측면이었지 아예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설령 여기에서 어떤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 이것이 남용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법도 바꿔야 되고 부담도 뭐 개인이 하는 걸 또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남용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헌법재판소가 말씀 주셨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이 탄핵을 통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재발 방지의 효과 예비적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 예방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지적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지난번 오늘까지 해서 총 8번 뭐 8대 0의 패배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각각을 놓고 보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은 많다. 할 말은 많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지적을 조금 안 할 수는 없는 게요. 예. 이 소수 의견은 일부 항목, 그러니까 감사원이 훈령바꿔서 총리한테 감사 청구권 준 부분이랑 네. 국회가 회의록 보좌했는데 열람하지 않은 것, 여기에 이제 위법 판결이 3명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것도 5명은 위법이 아니라고 한 거니까 네. 정리가 된 거고, 예. 나머지 민주당이 지적했던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네. 또 현 정부에 대한 부실 감사가 아니냐는 부분. 그리고 전현희 전 네,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 감사 지금 부분도 의원이지만, 있고요. 뭐 네. 사드 지연이나 또 검찰로 넘어가면 아예 소수 의견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조목조목된 부분에서 민주당의 탄핵 사유 소추가 억지라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난 거고, 이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문구가 나와 있지만 네. 그건 정치적 판단인 거잖아요. 이게 남용이다 아니다라는 게 법적으로 1년에 탄핵을 5번 이상 하면 남용이고 5번 이하하면 뭐 남용 아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 그 정치적 기준을 헌재가 설정하기는 힘들다는 저는 원론적 차원의 말로 봤지. 네. 지금 어쨌든 뭐 발의까지 포함하면 29번의 줄탄핵인데 그중에 실제 재판에 간 게 8건. 예. 여기서 전부 다 이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국회 측이. 그럼 적어도 여기 하는데 지금 세금이 4억 6천 들었대요. 4억 6천이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직무 정지돼 있던 공직자들의 봉급도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10억 이상의 돈이 허공에 흩뿌려진 겁니다. 네. 그럼 최소한 좀 미안한 척이라도 앞으로는 탄핵을 좀 신중하게 하겠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예. 우리도 좋아서 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잘못도 인정한다. 요 정도의 조금 수그리는 태도라도 민주당에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말씀하시니까 듣고 와야 돼. 이기인 최고 얘기 듣고 나서. 과문 이기인 선생님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남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민주당 패널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횟수로 따지자고 하면 1988년도 국회 시작된 이후에 총 36건의 탄핵안이 처리되거나 다뤄졌는데 예. 그중에 이제 21대, 22대 민주당이 발의했었던,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했었던 탄핵 안수가 18건이거든요. 시도 29건, 제출 8건. 이거는 역대 1988년 이후에 절반의 탄핵 발의를 지금 민주당이 시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남용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많이 그리고 오네. 네. 문제는 전 훌륭해. 탄핵 이면에 민주당이 뭘 챙기려고 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탄핵의 어떤 의미를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하나는 뒤끝 탄핵, 하나는 쌈짓돈 탄핵이라고 좀 보거든요. 하나는 사실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탄핵 소추 사유가 뭔지를 재판관이 묻더라고요. 네.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내가 왜 탄핵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픈 총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에 대한 어떤 제3자 뇌물죄를 처음으로 수사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공소 사실, 그 검사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뒤끝 탄핵을 한 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쌈짓돈 탄핵인데, 아까 세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의 변호인들 수임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범민주당 변호인들한테 가더라고요.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했었던 변호사한테도 수임했었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했었던 변호사한테도 수임이 가기도 하고, 또 유시민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했었던 변호사한테도 가고, 이게 다 범민주당 인사들 변호사들 다 수임이 가거든요. 예. 이게 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변호인이 그런 어떤 수임 관계에 얽혔다,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텐데 남용도 아니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왜 저희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사례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탄핵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예. 23년도에 첫 번째 있었던 탄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상민 장관이 탄핵당한 이유가 뭘까? 이태원에서 하룻밤 사이에 160분에 가까운 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희생을 당하셨어요. 예. 근데 정부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이 국민의 안전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거예요. 네. 물론 이상민 장관에게도 헌법 위반이라든지 법률 위반의 일부 위반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정말
직을 파면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요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좋은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또 대법원에서 하나 나왔길래 제가 같이 소개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뭐죠? 그러니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저희 민주당과 야권이 탄핵시킨 이유가 뭐였습니까?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MBC의 대주주인 그 박문진 네. 거기 이사 6명을 두 분이서 그냥 임명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위반이 있다. 이거는 이 방통위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탄핵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때 4대 4였습니다. 그러니까 8분 중에 4분은 탄핵을 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분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각 처리는 됐는데 오늘 대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 하면 당시에 이진숙 또 김태규 이 2인 체제에서 임명한 6분의 박문진 이사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본안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원심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 방통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본안 소송을 받아봐라. 그때까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정지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또 할 저는 말이 생기는 것 대법원 같아요. 판례라에서 되게 마음을 무겁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이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본안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고 네.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라면 MBC는 그런 가처분 이제 본안 판결을 받아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KBS 이사진들 그 2명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행정법원에서는 문제 없으니까 효력을 또 인정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하급 법원마다의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좀 다른 부분은 1심에서 본안 판결이 나와야 이준숙 위원장의 이인 의결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지금 대법원이 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 해서 이준숙 위원장의 잘못이 확정됐다? 요거는 조금 몇 단계를 건너뛴 거 아닌가 네, 저는 싶은데. 사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인 의결 당연히 문제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승복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문영배 재판관이 국회 측 그 정청래 소추 단장을 혼냈었던 장면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은 왜 추천을 안 했느냐.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우리는 무결하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이인 의결했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국민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예. 이걸 좀 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방통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도 방통위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일단 그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좀 저희끼리의 대화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그러면 방통위 왜 임명 안 했냐 뭐 네. 문제가 있죠. 네.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쌓인 겁니다. 서로 쌓인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줄탄핵 우리라고 뭐 좋다고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게 잘못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 기각 선고가 나온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땐 침묵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도 어느 정도의 약간 불가피했지만 이걸 무조건 우리가 잘했다고 하진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이재명 대표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탄핵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국민들의 눈높이 또는 국민의 여론, 저희 야당들 특히 민주당에게 좀 따가웠던 부분이 있다는 거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 국회라는 곳에서 또는 이 정치가 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 이것이 과연 민주당만의 탓인가? 네. 뭐 민주당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정치하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도 정치하는 모습을 못 봤고 또 여당도
또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는 모습으로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여당은 그 뒤에서 멀찍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극대 극 강대 강의 대치 극한 대치 네.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남은 카드가 우리 야당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그런 책임을 묻는 방식 중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활용했던 것, 뭐 그거를 너무 빈발했다, 너무 남발한 거다 예. 이런 식의 비판도 저희가 뭐 받아왔고 또 아니다. 그럴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뭐 판단해 주실 부분이고 네. 저희에 대해서도 또 저희도 불가피성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지 않았다면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이 국민들의 여론은 어디서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봤고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이 성실히 수행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범여권이잖아요. 네. 여당 지도부였고 예. 그럼 탄핵 당한 분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는 직무 정지됐을 때 제가 뭐 위로차 식사했던 분들도 몇 분 있고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니까 국회 측의 변호사비는 국민 세금이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 변호사비는 개인이 내야 돼요. 네. 개인 돈.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은 분들은 거기서부터 일단 인생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우리라고 좋아서 했겠나? 우리도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다라고 하면 실컷 두들겨 패놓고 예. 야, 내가 좋아서 때렸겠니?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막 이 더글로리 생각나고 막 그래요. 아.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앞으로라도 그동안의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좀 무리수였다. 오늘 기획도 나온 김에 예. 인정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설왕설래가 있지만 예. 그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190석 가진 거대 범야권이지만 앞으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좀 절제하겠다, 신중하겠다 이런 발언 정도가 나오면 아, 이 대표도 뭔가 바뀌었구나라고 할 텐데 아무 그런 거 없이 아직은 그냥 뭐, 네, 네, 우리가 좋아서 그때는- 했겠나라고 하면 맞았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사과같이 안 느껴지고 박연진 보는 기분이에요. 학폭 가해자 보는 무서워요, 되게. 네. 네. 저희가 무서워 보이죠. 아닌데 저희 전혀 두려움을 안 느끼시는 너무 분들인데 무서워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탄핵 남발은 철퇴를 뭐 맞았고 앞으로도 뭐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이제 대통령의 대리인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탄핵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탄핵들이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어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한 거다. 뭐 그런 논리로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대통령께서 그 정말 감사원장의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비상계엄을 결심했을까요? 세간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히려 명태균 씨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탄핵을 계엄을 결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계엄을 얘기할 때 줄탄핵, 탄핵 때문에 또 예산 삭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말씀 많이 하시던데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계엄을 이르게까지 하는 동기는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정당화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남발이다라고 볼 근거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판단인데 대통령 개인의 판단으로 과연 계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에 근거한 상황에서 그 근거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조건들이 있어야 계엄이라는 것이 발동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탄핵이 기각됐다라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을 얼만큼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일정 부분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다음에 있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과연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까지 비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오늘의 기각이 그러니까 끝까지 이어질 오늘의 이 거다라고 오전 보는 선고된 것은? 기각이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까지 이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건 김칫국을 거하게 마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그 논리가 통하려면 요즘 뭐 구속 취소 때문에 이게 탄핵 기각 각하 얘기도 하시는데 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으니까 증거를 채택했으면 각하나 기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이창수 지검장이나 이 사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까지 얘기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대통령이 좀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탄핵, 특히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잘못됐죠. 정치력이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정치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찾아가서 읍소도 해보고 뭐 가끔 좀 밀당도 해보고 하는 정치력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음주전과 범죄자다, 뭐 범죄 피의자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로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정치라는 과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만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기서도 과하게 탄핵을 빗받치게 하고 그 탄핵을 빌미로 계엄을 한 건데 둘 다 지금 잘못된 거지. 양비론이라 들릴지라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계엄도 잘못된 거고 그걸 빌미로 탄핵도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장해찬 최고는 뭐 할 말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예.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너무 노골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네.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탄핵하라는 북한의 지령이 우리 민노총 간부 출신의 뭐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건 국정원 수사와 재판 기록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기간이 누적돼 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은 그 선을 넘는 마지노선 위반이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 비상사태고 국정마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일정 부분의 어떤 위법 소지라던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일부 군 사령관들은 나와서 오히려 뭐 국회에 들어가거나 했던 것들이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민주당 측과는 다른 주장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한 주제를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어쨌거나 대통령 측이 내세웠던 명분 중 하나가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였는데 네. 일일이 이 탄핵들이 다 부당하다는 것은 헌재의 기각 판결로 대통령 측의 명분이 더해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게 어느 정도 헌재에 영향을 끼칠지 아닐지는 우리가 몰래 평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네. 알 수는 없어요. 예. 다만 여론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주말에도 민주당이 막 장애 집회 총동원령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한 1, 2주 정도가 이제 양측의 여론전이 최고조로 맞붙는 시점인데 어쨌든 보수 진영과 대통령 지지층에서 여론전을 펼치기에 좋을 만한 명분이 오늘의 헌재 판결로 주어진 것은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근데 거죠. 실제 헌재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그 얘기는 좀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